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세안 시장에서 현지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들과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맥콩링크의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티파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마이다의 데릭 탕가판 부서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앞에 말씀해주신 부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랑 거의 뭐 지금 동일하게 실제로 말레이시아가 되게 매력적인 사업 현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미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슬라이드에서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특히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소장님께서 현지 직접 투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기술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공유를 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요 산업별로 진출 전략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사례들을 같이 이제 저희들 공유하는 순서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내용을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안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건너편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지금 메콩강 경제권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쪽으로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반도 남쪽 끝이 싱가포르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보르네오 섬에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를 국경으로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뒤쪽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이렇게 도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실제 지도로만 보더라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시장의 이제 중심 부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말레이시아를 바라볼 때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부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 내수에다가 저희들이 제조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 확장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인건비나 투자 혜택이라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지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아직도 사실은 현지 파트너 등을 통해서 수출이나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무역 중심의 현지 진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지의 문화에 대한 이해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장에서 결국은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세안 국가로 본다 그러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제 태국,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돼 있는 이 메콩강 경제권은 불교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았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권,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아무튼 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현지 이제 민족과 인도 문화까지 이제 겹쳐 있는 가장 복합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저희들이 자리 잘 잡으면 아세안 시장으로 확장하기 가장 좋은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 연령 공포라는 부분들에서 아세안 자체가 다 평균 연령이 31세로 저희들이 이제 보이는 것처럼 다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내에서 사실 이제 말레이 내수 시장에서 제조업체분들이 생각보다는 인력 조달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제3국에 있는 아세안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인력들 채용들의 정책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커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1인당 GDP만 보더라도 브루나이가 2위긴 하지만 싱가포르 다음으로 말레이시아가 1인당 GDP 가장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사업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생활 수준이라든가 산업의 발전 수준도 상당히 높은 국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려고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으로만 본다 그러면 인구가 3,200만밖에 안 되니까 내수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큰 매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위치라든가 이 지정학적 이제 역할을 본다 그러면 북부 쪽으로는 태국하고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이 반도의 남쪽 끝이 싱가포르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 보르네오 섬에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확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현지에서 직접 제조 공장을 설립하실 제조업체 관점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무역 유통으로 접근하시는 이제 업체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시장 전체를 확장하는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다음에 한국의 중소기업으로서 이 아세안 시장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말레이시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떨어진 시각으로 한번 봐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 알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이슈인데, 이제 이 다자간 알셉이라는 게 지금 다자간 그 FTA잖아요. 그 아세안 10개국이랑 한, 중, 일,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지금 포함된 요 지금 다자간 지금 FTA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말레이시아도 3월 18일 날 지금 발효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만 이제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 발효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알셉이 지금 발효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별 국가별로 FTA가 다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셉이 얼마나 지금 시장의 어떤 규모의 확장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사업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기존에 있던 이제 무역 규모라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지금 동시에 저희들이 FTA를 체결하는 것들은 이게 알셉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안 10개국이랑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일본 이 가지고 있는 제조 인프라라든가 원료 수급에 대한 인프라들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산지를 저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알셉이라는 시장의 확장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분들께서 아직 그 원산지 규정이나 지금 그 같이 거래하시는 관세사분들 통해 가지고 알셉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업체분들께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2월 1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알셉 원산지 규정, 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레이시아가 현지 말레이족, 그 다음에 중국, 인도인들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계 민족이 거의 70%, 중국계 민족이 23% 정도고, 인도계 민족이 6.8%고, 이제 기타 민족들이 지금 이제 소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세안 시장은 화교 자본이 원래 강해요. 근데 이 중국계 화교 자본들이 대부분 다 금융이나 부동산, 식품 유통 등에 이제
내수 시장에 있는 투자나 그러니까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소비재 시장 관련돼서 지금 그 화교자분들이 강력하게 네트워크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공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어떤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계 민족 부미푸트라 민족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역차별이라는 지금 내부의 어떤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지금 많이 정책을 변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현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말레이족들하고 사실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미푸트라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다면 읽어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은 자원들이 오일과 팜오일인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영기업인 그 페트로나스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뭔가를 납품하려고 그랬을 때 말레이계 관련된 업체이거나 아니면 말레이계 지분이 참여해 있는 합작투자 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협력 사업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의료 관련된 사업으로 본다 그랬을 때도 뭐 국공립병원에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건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진행할 때도 현지 파트너가 말레이계 파트너가 확실히 유리한 것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말레이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잡아볼 것인가 부분들인데 아까 이미 지금 부소장님께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능하면 오늘 시간들은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때 저희들의 관점들만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Q&A 시간들을 조금 더 이게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두고 부소장님께서 아직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때 실제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지금 현재 직접 투자를 할 때의 관점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 전에 현지에서 무역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기업들과 기술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협의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부분들이 현지에서는 인더스트리 포워드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전자, 기계장치, 화학이라는 이제 3대 촉매 산업이랑 항공의료기기라는 이제 신성장 산업을 이제 정해서 육성하겠다라는 골자를 잡아두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산업별 이제 업종까지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이런 업종들은 키우겠다라는 것들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부분들이 다 이미 표기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유치를 마이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현지 직접 투자, 공장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가 아닌 무역이라든가 기술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국은 완전히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 말레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주도로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사업들, 정부 정책의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키워 나가려고 그랬을 때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지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파트너들과 이제 어떤 식으로 현지에 있는 정책들을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현지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기술 협력 부분들은 상당히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금 더 개방된 자세로 이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적인 이제 일반적인 기술에 그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료라든가 그런 자재들을 저희들이 이제 납품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기술 협력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에서 저희들이 기술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기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지에 있는 이제 그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현지 기업에서는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생산 기반들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기술에 대한 노하우나 핵심 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력하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 같이 해서 아세안 전체 시장을 두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가 아주 좋은 시장이라는 판단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중국계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국 시장이나 중국 업체들, 중국 제품 기술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기술이나 그런 뭐 어떤 견적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해서 결국은 중국 업체로 선정을 해서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이제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계 기업들보다는 아무튼 한국계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할 때 중국계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IT 관련된 전략으로는 지금 마이 디지털이라는 말레이시아 디지털 이코노미 블루프린트라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을 할 때요. 잠시만요. 이 멀티미디어 코리도르라는 정책이 이게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말레이시아가 이 13개 주들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자정부라든가 전자무역, 그다음에 원격 의료, 뭐 스마트 공장, 농장,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지 파트너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막 접근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ICT 분야들도 현지에 있는 파트너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정부 진행 프로젝트들에 대한 참여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4.0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하겠다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의 부소장님 기관에서 나온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약 200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개 정도가 다국적 기업이고요. 120개 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현지의 의료기기를 한국에 생산된 의료기기나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가지고 무역으로 시작해서 현지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신다 그랬을 때는 이 120개의 중소기업들이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이제 협력 파트너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교류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중에서도 치과용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치과용품도 의료기기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에 우리 용품들을 수출하려 그러면 현지에 지정 대리인이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지정된 대리인이 식약청에다가 의료기기 등록을 마무리해야만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현지에 있는 지정 대리인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현지에서는 인공 치아나 투명 교정기, 그러니까 직쪽에서도 지금 뷰티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인공 치아나 이제 투명 교정기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파트는 사례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미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하나큐셀, 뭐 CJ바이오, 포스코, 아까 지금 성공 사례 나왔던 고려제강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은 이미 지금 현지에서 전자레인지든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태양광이든 철근 케이블 이런 식으로 이미 제조 설비를 잘 갖추고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잘 확장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할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마이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정보를, 가장 살아있는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저희 현지에 있는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전체 시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들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가장 유명한 지금 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지금 말레이시아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 트윈타워가 삼성물산하고 국동건설이 지금 그 동쪽 타워를 이제 완공했던 그런 건설이고요. 그 대우건설, 삼성, 현대, 뭐 한국전력 다 들어가서 중요한 인프라들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분들이 현지에서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던 성공 사례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실패 사례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소개를 드리면, 뭐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들인데, 수처리 같은 이제 플랫폼 그 플랜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금 현지에 있는 대형 하수 처리 업체를 찾아서 관계를 형성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해서 납품에 대한 부분들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꽤 이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수처리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이제 국가수자원 서비스위원회 그 SPAN이라는 데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록을 하려 그러면 또 현지에 있는 법인들만 이 그 SPAN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현지 파트너 없이 직접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단계에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납품이 취소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파트너를 선정을 했는데 현지 파트너에서는 지금 아까 그 마이다에 있는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이제 외국인 지분 100%가 다 이제 그 오픈이 돼 있고요.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아직 허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 아이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체킹해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제 현지 파트너의 의견만 너무 믿고 현지 파트너에서 이런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절대 지분을 그쪽에 가지고 나중에 됐을 때 이제 좀 경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사업이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절대적인 핵심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오른손을 반드시 사용해서 서류나 명함을 전달한다던가, 지금 뭐 돼지고기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또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러면 현지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초대할 때는 사실은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고기 요리가 이제 닭고기니까, 그러면 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나라 춘천 닭갈비가 지금 현지에서 되게 대박이 이제 많이 났었거든요. 뭐 그런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이용한다던가, 아무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특징이 또 가족 단위의 소규모 중소무역업체가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체들이 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를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오다가 상당히 작은 오다로 소량 발주로 일단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단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의 어떤 인구 구조라든가 그 인구 구조에 따른 말레이시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약간의 역차별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적절한 파트너라고 판단이 되시면 같이 이제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MOQ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여기도 영국 통치를 많이 오랫동안 받은 국가다 보니까 페이퍼워크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할 때 계약할 때는 당연히 이제 페이퍼워크를 이제 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잘 돼 있을 거지만, 클레임이 발생하셨을 때도 그 클레임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에 대한 대응을
서면 작업으로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할 때는 이런 서면 작업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금 결제를 TT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 되게 이제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신용장은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TT 거래 방식이 되게 이제 자유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소규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신뢰 관계를 좀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게 같은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아세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렇게 이제 관념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335 하는 것처럼 33번 이런 식으로 해서 3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럭키 세븐 이렇게 37 자체가 좋은 숫자, 좋은 의미의 숫자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화권이나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싱가포르나 말레이 이런 데는 8, 뭐 8은 이제 재물을 뜻하는 그런 숫자고, 여기 중국적인 이제 개념이죠. 9는 이제 뭐 장수나 이런 것들이고, 여기도 4자는 좀 불길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7자를 제가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사실 베트남 호치민에 저희들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자가 이제 바이라는 이제 실패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다 닮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불길한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나라별로 이런 숫자들을 참고해 두셨다가 어떤 뭐 그쪽이랑 어떤 뭐 계약 일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하여튼 의미 있는 숫자를 선택하실 때 이런 숫자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일단 질의응답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